모닝와이드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덥긴 하지만은 날씨가 참 좋아서 어디로든 떠나고 싶은 분들 있으시죠? 하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때문에 걱정되는 것도 사실인데 그래서 증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캠핑이라고 합니다. 네, 밀폐된 곳에서의 관광보다는 거리두기가 쉬워서 캠핑 많이들 가시는데요. 실제로 캠핑을 찾는 사람들이 전년 대비 7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지역에도 좋은 캠핑장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너무 붐비지 않게 그러면서도 확실한 방역으로 조금씩 캠핑을 즐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CJB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처음 발견 후 200년 넘게 치료제를 만들지 못한 과수화상병. 국내 발생 대부분이 충북에 집중되고 있어 자체 지역 과수 기반이 붕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농가가 400곳을 넘어섰는데 앞으로 한 달은 더 확산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먼저 이태현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의 과수화상병은 확진 농가 400여 곳에 피해 면적은 220헥타르를 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충주가 159헥타르, 제천 57헥타르, 음성에서도 9곳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주시 산청면의 경우는 전체 사과밭의 70% 이상이 매몰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첫 발생일이 앞당겨졌을 뿐만 아니라 하루 평균 발생 건수도 지난해 4배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무엇보다 과수원 한 곳당 감염된 나무 비율은 지난해 대비 1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발생 지역을 살펴보면 지난해와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잠복해 있던 세균이 올해 기상 조건과 맞물려 급속히 퍼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겨울이 평균 기온이 2 내지 3도씩 높았고 초봄 발화기 저온 피해로 인해서 나무 저항력이 약화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현재 발생 추이를 보면 정점을 찍은 뒤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건데 충북 도내뿐 아니라 음성 진천과 인접한 경기도 안성에서도 확진 농가가 나오고 있어 금세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은 7월 중순까지 과수화상병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될 경우 예상 피해 면적은 330헥타르 정도로 축구장 460개에 달하는 사과 배밭이 매몰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충주 사과는 물론이고 제천 사과도 과수화상병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게다가 정부 대책이 사후 약방문에 그치면서 사과 과수원의 절반은 폐원할 것이라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농산물 경매시장에서 최고 대접을 받는다는 제천 사과가 과수화상병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62곳에 이어서 올해는 이미 100곳이 넘는 과수원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대목은 제천의 경우 확진 과수원이 백운면에 한정돼 있다는 점입니다. 박달재라는 지리적 이점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고온다습할 때 확산과 발병률이 높다는 경험을 감안하면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여기에다 정부 대책은 수년째 제자리입니다. 사후 약방문 감염된 나무를 땅에 묻는 게 전부입니다. 이런데도 올해 과수화상병 예산은 지난해 실제 피해 보상액의 30%에 불과합니다. 예방과 치료법을 찾을 연구시설은 예산 확보가 늦어져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방정부는 법과 제도에 발이 묶여 가용할 대책도 마땅치 않습니다. 발빠르게 매몰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이후의 대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보상과 또 추가적인 품목을 어떻게 개량해서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악의 경우 도내 사과 과수원의 40%는 과수 화상병 확산으로 폐원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충주시가 돌발 해충인 매미나방에 대해서 2차 방제에 들어갔습니다. 2차 방제는 매미나방 애벌레들이 번데기로 변하면 번데기를 수집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성충이 낳은 알도 함께 제거할 방침입니다. 잎과 줄기를 갉아먹는 매미나방 애벌레는 올해 충주 지역 50헥타르에서 발생했습니다.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오창에 유치한 충북이 앞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답을 얻기 위해서 가속기의 도시 포항을 결합했습니다. 연구 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조언을 들었는데 지역 대학과의 연계 협력을 지금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직선
이시종 지사를 비롯한 충북 방문단 20여 명이 3세대와 4세대 방사강 가속기를 운영하는 포항 가속기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200여 명의 연구원을 거느린 포항 가속기 연구소는 지난 30여 년 동안 엄청난 운영 노하우와 실적을 쌓아왔습니다. 반도체, 화학, 부품 소재 등 첨단 분야에서 한 해 1,600여 건의 연구를 지원해 500여 편의 SCI급 논문 발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가속기 기반의 차세대 배터리 특구 지정, 신약 개발 클러스터 조성 등 철강 도시를 넘어 4차 산업 거점 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GS건설이 배터리 리사이클 제도 시설에 1,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가속기를 기반해서 차세대 그 배터리 파크를 포항에 하고 있습니다. 방문단은 방사강 가속기 건설 과정과 재정, 운영, 인력 등 구축 전 과정에 대해 다양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연구소 측은 특히 가속기의 성공 구축을 위한 열쇠가 연구 인력 확보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포항가속기 연구소가 유리했던 것은 포스텍이라고 하는 대학교가 비록 사립이지만은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높은 연구 수준을 가졌고. 방문단은 3세대와 4세대 방사강 가속기를 직접 둘러보고 설명을 듣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충북으로서는 지역의 산업 지도를 바꿀 대형 프로젝트를 앞두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포항 방사강 가속기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은 오창 방사강 가속기를 건설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포항 가속기 연구소는 오창 방사강 가속기의 성공적인 구축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앞으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덴탈 마스크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보다 숨쉬기가 편하고 비말 감염 차단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 시중에서 덴탈 마스크라고 이름으로 불리는 대부분의 마스크는 식약처 인증을 거치지 않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진기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푹푹 찌는 더위에 덴탈 마스크를 찾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기존 보건용 마스크보다 얇아 숨쉬기도 쉽고 땀도 덜 차서 인기가 높습니다. 요즘 많이들 구하시는 것 같아요. 카페, 맘카페에서도 많이 구하시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워낙 10분 만에 매진된다고. 이렇다 보니 덴탈 마스크는 품절되기 일쑤인데 문제는 일반 일회용 마스크와 비슷하게 생겨 구분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많이 헷갈려요. 이게 의료용인 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건강 기능 그런 거 차단을 해주는 건지 이게 한눈에 볼 수 있게 표기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찾는데 조금은. 덴탈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의 차이는 멜트 블로운 필터, MB 필터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MB 필터란 KF94 같은 보건용 마스크에 있는 필터인데 일회용 마스크에는 이 필터가 없습니다. 또 덴탈 마스크는 MB 필터 성능과 방수 효과에 대해 식약처 인증을 받고 의약외품 표시가 돼 있습니다. 때문에 의약외품 표시가 없다면 비말 차단, 3중 필터 등의 홍보 문구가 있거나 덴탈 마스크라는 이름을 달고 팔아도 진짜 덴탈 마스크가 아닌 겁니다. 일회용 마스크는 침방울 감염 차단이나 방수 기능에 대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되도록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 덴탈 마스크 착용이 권장됩니다. 다시 코로나가 이제 확산 추세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밀접 접촉을 하는 곳에서는 KF94나 80 아니면은 이제 비말 차단 마스크를 착용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최근 정부가 허가를 내준 비말 차단용 마스크 KF-AD도 덴탈 마스크와 비슷한 기능인데 품귀 현상을 빚지 않도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건국대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권 침해에 대해 등록금 일부 환불을 결정했지만 도내 대학들은 아직 환불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사립대학들은 코로나19로 재정 여건이 더 악화됐다며 현재로서는 2학기 등록금 일부 감면이나 특별 장학금 지급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환불 요구가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 무산된 청주시 우함산 둘레길 조성 사업이 9년 만에 다시 추진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도로 한 방향을 산책로로 조성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반쪽 말고 완전 둘레길로 만들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청주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우함산 순환도로입니다.
이 왕복 차로 중 시내편 도로를 둘레길로 바꾸고 차량은 한 방향으로만 통행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3일 공원에서 우암 어린이회관까지 4.2km에 각각 폭 3m와 2m가량의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 보도가 좁으니까 사람하고 마주칠 때 그때 이 차도로다가 건너서 가기도 하고 막 그런다. 이시종 지사의 지원으로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선 반쪽이 아닌 완전 둘레길로 조성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근에 제2순환로가 생기는 등 이전에 비해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는 겁니다. 왜 일방 통행으로 하려고 하냐? 아예 지금 어떤 교통의 문제에서는 벌써 그 역할을 다 했는데 완전하게 편하게 걷는 길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고요. 하지만 청주시는 난색입니다. 지금도 전체 사업 면적의 10%에 달하는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난관에 직면해 있는데 주변 사찰과 도로 이용자들의 민원도 우려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시민 토지주와 이해관계자들의 동의가 돼야 되겠죠. 한편 지난주 구성된 백인 시민협의회는 다음 달 4일 우암산 순환로 걷기 행사를 여는 등 둘레길 조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